지난 영상에서 원하는 모습과 체중을 얻기 위한 확실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1분에서 3분 정도만 투자해서 정체성을 바꾸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이 행동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성 다이어터분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니 따라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엄청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낯가림과 수줍음이 너무 심해서 밖에서 말을 안 할 정도였는데요. 그런 저에게 평소 과묵했던 아빠가 한마디씩 내뱉는 말은 백발백중 저의 심장에 비수로 꽂혔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오면 가장 성적이 잘 안 나온 과목을 콕 집으면서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엄친 딸 말고 아빠 친구 딸은 이번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다던데 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심지어 그 친구는 저와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적게 먹고 운동할 때도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같으면 미련하고 무식하게 막 안 먹고 힘들게 운동도 안 하겠다. 너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아빠는 배부르면 딱 수저를 놓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저의 기질과 아빠의 성격, 가시 같은 말들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았습니다. 소극적인 제 기질에 아빠의 모진 말이 더해져 자존감은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어느 날 저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제 마음의 소리가 온통 지적과 자기 비하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문득 깨달은 건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싫어했던 아빠의 말투를 복사하기 붙여넣기 한 것처럼 나를 꾸짖고 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다이어트 인생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었었는데요. 10년 가까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반복하다 보니 다이어트 강박도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내뱉는 외모나 몸매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못된 말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수록 과식과 폭식 증상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몹쓸 짓, 미친 짓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심리치료 전문가인 루이스 에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대했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대한다. 부모와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꾸짖고 벌을 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마치 부모가 우리를 야단칠 때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라는 책에서도 이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꾸지람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으면 힘들고 창피하므로 우리는 부모님, 종교 혹은 유년기에 우리에게 중요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재현하는 목소리를 개발했다. 말 그대로 자아를 개발한 것이다. 내면의 비판자는 부모님이나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꾸짖기 전에 일찌감치 우리를 비판하고 나서는 우리 인격의 일부분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보다 내가 비판하는 것이 더 나아. 큰 코 다치기 전에 내가 너를 막아주는 편이 낫지. 그리하여 이런 목소리는 일찌감치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주의를 환기시키려 한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목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혹은 다이어트를 하며 끊임없이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했어. 네가 그런 식이지. 넌 정말 뚱뚱해. 이걸 먹을 자격이 없어. 넌 돼지 같아. 결국 또 포기하고 말겠지. 바로 내 마음의 소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자신을 다그치는 소리가 내면의 비판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이어트 강박이 너무 심하거나 식욕 조절이 안 되거나 식이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비만인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가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코칭을 진행하는 회원님들 또한 처음에 얘기를 나눠보면 오랫동안 내면의 비판자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워서 제 마음도 찔리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나는 상처받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통해 내면의 비판자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나무라고 모욕적인 호칭으로 불러댄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우리의 처신이 옳지 않다며 거듭 실수를 지적한다. 오래전에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자꾸 되살린다. 배우자, 연인, 친구, 자녀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며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상황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그려 보이면서 겁을 주고 낙담하게 만든다. 못생겼다거나 뚱뚱하다고 혹은 다른 신체적 결함을 지적하며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한다.
밤에 자려고 하는데 흔들어 깨워 실수들을 상기시킨다. 의욕과 자존감을 떨어뜨린다. 바지를 입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최근에 배가 더 나왔어. 아주 볼록하네. 라는 생각이 스쳤다고 하자. 그것은 내면의 비판자의 말일까?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확인에 불과한 걸까? 이를 감별하려면 이런 생각이 든 뒤에 자신이 어떤 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평온한 기분으로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선다면 그건 내면의 비판자의 지적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절망적인 기분이 되어 어쩌지? 단식이라도 해야 되나? 급한데 그냥 지방 흡입이라도 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굴리고 있다면 그 말을 한 건 내면의 비판자가 분명하다. 여러분들은 앞에 설명을 듣고 각자의 머릿속에서 떠들고 있는 내면의 비판자를 정확하게 인식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방해꾼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조급하고 슬프고 화나고 상처받고 하던 일을 망치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잔인한 것을 자신에게 계속 퍼붓고 있는 것이고요. 당신이 온종일 생각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에 내면의 비판자가 활개를 친다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절대 성공할 수 없거나 성공해도 무조건 요요가 올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면의 비판자를 다스릴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면의 비판자를 인식하라. 내면의 비판자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의 전체 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면의 비판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고 분리해보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면의 비판자를 의인화해보는 것입니다. 투덜이와 같은 자신만의 애칭을 만들어보세요. 저도 1:1 코칭을 하는 회원님들과 상담을 진행할 때 폭식이나 조절이 안 되는 식욕을 그놈이라고 부르면서 그놈을 다루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함께 해나가곤 하는데요. 문제거리를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연극 무대에서 어려움에 빠진 역할이 아니고 관객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둘째, 시간을 할당하고 구체화하라. 내면의 비판자는 시도 때도 없이 떠들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최악의 결과에까지 치달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비판자가 떠들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떠들게 하고 그 떠드는 내용을 기록해 보셔도 좋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구체적이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괴물이 됩니다. 막상 적어보면서 구체화하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셋째, 무시하고 긍정의 것들로 채워라. 내면의 비판자가 떠들면 무시하고 흘려넘기세요. 그리고 이따가 떠들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 입을 다물도록 하고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제 긍정의 조력자 힘을 키우세요. 자신에게 좋은 말, 지지의 말을 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야. 너는 조건 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뭐든 할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를 통해 배우고 나아가는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장점과 강점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나쁜 말과 좋은 말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유리잔에 더러운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 유리잔을 당장 비워내기 어렵다면 그 유리잔에 깨끗하고 맑은 물을 끊임없이 부어서 결국 그 유리잔에 있는 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내면의 비판자로부터 빼앗긴 삶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식욕도 잦아들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쉽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남에게도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비판자보다 긍정의 조력자의 힘을 키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인생까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통제된 내면의 비판자는 이제 정신의 유용한 부분으로 기능할 것이다. 그의 특기가 실수와 잘못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던가. 이런 능력을 유용한 부분에 기울인다면 좋을 것이다. 편지를 쓸 때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발견한다든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린다던가, 셔츠에 뭐가 묻었을 때 혹은 음식이 싱거울 때 그것들을 지적해 준다든가. 그러나 가장 큰 유익은 이제 당신은 다시금 진정한 당신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유일하고 소중한 보물이다. 선물로서 세상에 주어졌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이어트 말고 리버트 하세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